저는 이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분변 이식이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것을 파악하기 전에 이제 IBD의 이제 패소제네시스가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IBD의 패소제네시스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genetically susceptible한 호스트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정 컴포넌트나 디스비오시스에 대한 비정상적인 이뮨 리액션, 즉 인플라메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인플라메이션은 특정 인발러먼트에 의해서 트리거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소제네시스 측면에서 봤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호스트 입장에서는 이뮨 모듈레이션 또는 이뮨 디프레션, 시오퓨린이라든지 안티 TNF와 같은 이러한 약물이 주된 치료가 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즉 원인을 제공한 것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함으로써 이뮨 디스펑션을 개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피델리움, 즉 베리어 펑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엔티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대표적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다이어트가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핫 이슈가 된 피칼 마이크로바이오다 트랜스플란테이션이 또한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FMT, 피칼 마이크로바이오다 트랜스플란테이션에서는 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인펙션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IBD에 대해서,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인펙션 인 IBD 페이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I는 사실은 그 대변을 이식하던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문헌상으로 드러난 것은 1958년도에 였습니다. 그래서 4명의 수도멤브라너스 콜라이티스, 엔테로콜라이티스 환자에서 FMT를 했더니 매우 좋아지더라라는 증례를 보고한 이후로 1950년대 이렇게 증례 보고가 있다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약간 뜸하다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까지 많은, 그러나 케이스 리포트 또는 시리즈 또는 프로스펙티브 코트 스터디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시스테믹 리뷰가 있었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 한 317명이 되는데, 이러한 환자들, 즉 CDI, 리커런트 CDI에 대해서 치료의 성적을 보니까 92%입니다. 매우 높은 성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지금까지 하이 퀄러티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이제 RCT,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스터디는 어퍼 루트로 주는 피칼 마이크로바이오다 트랜스플란테이션과 메디컬 세라피, 즉 벤코마이신을 사용하는 그룹과의 비교를 했습니다. 2013년 이제 애니제임에서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케이스 리포트나 시리즈에서 보여준 거고 동일한 90%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코마이신은 한 30%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좋으면 부작용도 적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데, 부작용도 GI 트랙의 일시적인 부작용만 있고 그 다음에는 부작용에도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받은 사람, FMT를 받은 리시피언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오다 다이버시티, 즉 얼마큼 다양한가를 봤더니 이 도너의 스툴에 따라가는, 도너의 스툴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RCT는 로어 루트로 주고 FMT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세라피하고 벤코마이신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레이블로 시행을 했고 마찬가지에 90% 이상의 FMT 성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벤코마이신은 한 30%. 그 다음 RCT는 로어로 주고 노노 FMT와 로어로 주면서 환자의 것의 대변을 뽑아서 주는 FMT. 즉 대변의 모양은 같지만 다른 거죠. 이게 진정한 더블 블라인드라고 볼 수가 있는 스터디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불과 2년 전에 불과합니다. 2016년이죠. 2016년도에 봤더니 두 센터에서 했는데 두 센터 마찬가지로 FMT, 도너 FMT를 봤더니 90%를 보이고 자가 것으로 했더니 60% 정도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FMT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을 한 상태에서 연구인데 이번에는 한 번만 하면 어떨까라고 로어 쪽으로 해서 싱글 FMT를 하고 메디컬 세라피와 비교를 했습니다. 메디컬 세라피는 벤코마이신 테이퍼링 세라피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벤코마이신 테이퍼링 세라피와 FMT 간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이 그래프 상에서는 벤코마이신을 사용한 그룹에서 재발률이 더 적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네거티브 리절트죠. 자, 지금까지 이제 봤지만 우리가 사실 FMT 하면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알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어퍼, 즉 코로 통해서 튜브를 통해서 어퍼로 주는 방법과 관장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는 방법 중에서 상대적으로 관장이나 대장 내시경이 낫겠죠. 그리고 프레시한 것보다 보관할 수 있는 프로존 얼렸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나을 것이고 리퀴드한 상태보다는 캡슐로 돼서 쉽게 알약처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더 편리한 것, 더 접근이 가능한 것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각각 어퍼 프로존과 로우 프로존, 어퍼 프로존과 로우 프레시, 어퍼 캡슐과 로우 프로존을 연구한 것이 최근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비슷하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어퍼 쪽으로 캡슐로 대변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그 RCT까지 동원됨으로써 2016년 3월에는 FDA에서 CDI에 있어서 스탠다드 세라피에 반응이 안 했을 때 이러한 FMT를 해볼 수 있다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의료기술로 2016년 6월에 등록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2017년 유로피안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에서도 CDI가 리커런트 할 때에 FMT를 강하게 권고할 수 있고 약물에 리프렉토리 할 때는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몇 개월 전에 미국 감염학회에 있어서도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이상의 리커런스가 있을 때는 FMT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MT의 성격을 바탕으로 IBD에서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IBD에서의 처음의 리포트는 1989년 UC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 그래서 증례를 1989년에 보고한 이후로 쭉 케이스 리포트 시리즈 형식으로 보여주었죠. 그런데 2012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012년도까지 RCT는 하나도 없었고 단지 시리즈와 리포트 정도의 형식이었는데 그 수가 41명. 물론 이제 문헌상에서 검색에 걸린 것이 41명에 불과하고 그런데 성적은 좋습니다. IBD 환자에서 FMT를 했던 75%가 인덕션이죠. 인덕션 부분에 있어서 심토매틱 임프루먼트를 보이고 IBD 환자에서 CDI가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100% 레졸루션을 보이더라라고 좋은 성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이 퀄리티 에비던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그런 것만 보고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UC 환자에서 첫 번째 RCT는 그래서 2015년
불과 3년 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로어 루트로 FMT를 했고 로어로 셀린으로 두 가지를 차이를 두고 했고 6주 동안에 6차례에 걸쳐서 FMT를 했습니다. 보았을 때 아까 75%하고는 차이가 있죠. FMT 한 그룹에서 한 24%에서 클리니컬 리미션이 보이고 플라시보는 5%라. 그리고 클리니컬 리스판스는 큰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 시리어스 애드버스 이벤트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RCT도 2015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어퍼 도너 FMT와 어퍼 오토로거스 FMT 자신의 대변 가지고 두 차례만 시행을 했습니다. 숫자가 적긴 하지만 보면은 이제 도너 FMT가 조금 더 나은 클리니컬 리미션과 엔도스코픽 리스판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 통계적인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RCT는 201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멀티도너 인텐시브입니다. 멀티도너는 여러 사람의 대변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 이유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디버시티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모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죠. 그 로워 FMT와 로워 플라시보 이때는 대변을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냄새도 넣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40차례를 시행했습니다. 8주 동안. 그래서 인텐시브하게 했더니 스테로이드 프리 클리니컬 리미션이 27%, 그다음에 플라시보는 8%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RCT는 2017년도에 에코에 발표를 했는데 그런 인텐시브보다는 숏 듀레이션으로 로우 인텐시티로 이제 현실적으로 40번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어 프로존 도너, 그다음에 로어 프로존 오토로고스 FMT를 시행했습니다. 딱 일주일 동안 3번을 했습니다. 했더니 34%와 9%의 차이로 스테로이드 프리 리미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엔도스코픽 리미션도 55에서 17%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2017년도에 IBD에서 FMT의 성적을 분석을 했는데요. UC 환자에서는 4개의 RCT를 포함한 5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에 아주 많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봤을 때 전체적인 오버롤 클리니컬 리미션은 약 3명 중에 1명. 그다음에 CD는 RCT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83명의 그냥 케이스 리포트 시리즈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한 51%. 그러나 RCT가 없다는 것이죠. 파우차이티스에 있어서는 하나의 케이스 리포트와 3개의 코트 스터디만 있지만 그러한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더라. 그래서 파우차이티스에서는 약 5명 중에 1명이 리미션을 보이더라라는 시스템 리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엔도스코피 리미션이 어떨지를 보았을 때 UC RCT에서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하고 로지아이로 줬을 때 어퍼지아이로 주고 조금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엔도스코피 리미션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고 CD에서는 엔도스코피 리미션에 대한 한 연구이긴 하지만 성적이 없고요. 파우차이티스도 그런 엔도스코피 리미션에 대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FMT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제 캡슐로 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FMT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장을 쉽게 말해서 한번 셋업을 하기 위해서 엔티바이오틱스를 쓸 것이냐? 어떤 것을 쓸 것이냐? 그다음에 바울 라베지 장을 한번 씻어줄 것이냐? 아니면 FMT 도너 소스로 관계가 있는 사람 것을 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아니면 여러 사람 것을 섞을 것이냐? 한 사람 것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프레퍼레이션을 얼렸다 할 것이냐 아니면 신선한 프레시한 것으로 할 것이냐 어디로 줄 것이냐 그리고 얼마큼 줄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많이 줄 것이냐 이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죠. 그래도 이 두 가지 루트와 얼마나 자주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을 보면 UC 코트 스터디에서 로우 GI로 주었을 때 어퍼 GI보다 조금 더 나은 클리니컬 이제 리미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번을 초과한 횟수가 그러지 않은 적게 준 것보다는 클리니컬 리미션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적에 대해서 이제 이펙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이프티는 어떨 것이냐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이제 문헌상에서 1,555명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CDI 때문에 한 것이 한 1,190명 정도 되는데 주로는 일시적인 박테레미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각하게는 포포레이션과 사망에 이르는 것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마이너 셀프 리미티딩 GI 트랙의 이제 프로브럼인데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없더라라는 것이죠. 대부분 GI 트랙이나 일시적인 피버고 IBD 환자에서는 약 2.2%에서 IBD가 악화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UC, RCT 4개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드버스 이벤트에 대한 이제 파워를 준 연구는 아닙니다만 특별한 어드버스 이펙트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72명의 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CDI 때문에 FMT를 한 것을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분석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25%에서 FMT를 하고 나서 IBD가 플레어 되더라, 악화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MT 적어도 IBD 환자에서 CDI가 동반돼서 FMT를 할 때에 IBD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IBD 환자에서 그 성적만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DI가 IBD 환자에서 있을 때 어땠는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미네소타 대학에서의 연구인데 CDI가 없을 때는 약 92%의 CDI가 제거가 되지만 FMT를 하고 나서 IBD가 있는 환자에서 CDI는 그보다 성적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CDI가 클리어업 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IBD가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 분석에 의하면은 IBD가 CD인지 UC인지 또는 얼마큼 심한지 또는 이뮤노 서프레이션을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피안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IBD의 UC, CD 파우차티스에서의 권고 사항은 아직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IBD에 있어서 물론 이제 CDI는 이제 우리가 배경으로 이제 알면서 IBD에 있어서 FMT가 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IBD에 있어서 퍼스널라이즈드 세라피가 필요한 건데 그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도너를 얼마큼 자주 어떤 루트로 어떤 스트레인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IBD 환자의 바울 상태, 바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알고 그 다음에 도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FMT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까지야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인펙션 중에서 리커런트 한 경우 그 다음에 IBD 한 경우로 나눠서 봤을 때에 리커런트 CDI 경우에는 지금까지 하이 큐어 레이트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주된 성적을 보고하는 RCT 중에서 하나의 네거티브가 있긴 하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recurrent CDI가 있는데 그것이 IBD 환자에 있어서는 어떨 것인가? 큐어 레이트가 다소 낮긴 하지만 RCT도 없긴 하지만 이런 것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C는 4개의 RCT가 있습니다. 약 30%의 마디스트 CR 레이트를 보고하고 있고요. 크론스 디지즈는 50%의 CR 레이트를 보지만 RCT가 없다라는 파워차이티스에서는 20%를 좀 낮은 보고를 하고 있지만 RCT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리커런트 적어도 2번 이상의 리커런트가 있을 때는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큐어 목적으로 FMT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리커런트 CDI가 IBD 환자에 있을 때는 물론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IBD가 플레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IBD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에비던스가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는 안 되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만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감사드립니다.